고침했고요. 제가 화면에 떠진 거리보다 500 정도 못 미칠 때 그 타이밍에 숫자가 바뀌는 게 활성하고 다시 움직여도 다시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바뀌는 거 후루룩 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구현을 했는데, 지금 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미 저 밑에서 숫자가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뭐 애니메이션이 있었나?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용자가 여기를 볼 타이밍에 얘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요소가 여기 이 요소가 하면서 떠진 거리를 구해서 제가 여기쯤 오면, 아니면 딱 지나가도 되겠네, 여기쯤 오면 이라고 해서 얘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하면서 떠진 거리를 구해와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4000이다 그러면 스크롤 양을 한 3500 정도 하면 얘한테다가 애니메이션이 그때 작동해 라고 하면 될 거라고요. 자, 이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스크롤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스크롤 양을 우리가 수동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옵셋 값을 이용해서 그 옵셋 값보다 많으면 그때 애니메이션 작동해 라고 작성하는 방법, 플러스 얘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방식, 스크롤 양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HTML에 보면 섹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자마자는 여기 정도만 보이고 첫 번째 섹션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야지만 섹션 2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실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게 섹션 1이라고요. 그리고 살살 내리면 얘가 섹션 2예요. 섹션 2가 보일 즈음에 여기에서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하는 걸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겠다고요. 첫 번째 방식, 이 요소가 화면에 떠진 거리를 구해서 그 요소가 여기쯤 정도 오면 여기에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작동을 하겠다고요. 스크립트로 가보시죠.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는 main.js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없네? 작성할게요. main.js 작성해주세요. js 폴더 안에다가 main.js 만들어 주십시오. 시작하죠. 자, main.js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디 위에 있으니까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 해서 있어야 되겠죠. $. 여기가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요. 다큐멘트가 레디 되면 할 일이라고요. 자,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한대요. 언제?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스크롤이 생기면 뭐 변수명은 뭐 이 안에 잡아도 되고 밖에 잡아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명을 먼저 만들죠. 윈도우도 윈도우라고 변수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하면서 떠진 거리를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 섹션이 하면서 떠진 거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섹션이 누굽니까? 얘가 하면서 떠진 거리를 알겠다고요. 물론 얘가 하면서 떠진 거리라고 해도 되고, 저는 애니메이트가 하면서 떠진 거리라고 할게요. 타겟이 하면서 떠진 거리라고 해서 변수명을 타겟 하면 위에서 떠진 거리 offset 값으로 확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타겟은 누구냐면 클래스명 애니메이트입니다. 얘가 하면서 떠진 거리 어떻게 구해온다고요? offset 그죠? offset jQuery에서는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했죠. 그럼 콘솔에 찍어 볼까요? 콘솔 로그해서 누구 타겟의 OST 값이 몇이 찍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작성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콘솔에서 우리가 타겟을 하는 얘가 하면서 얼마 떠져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브라우저 볼게요.
세로 고침 F12 콘솔 해보면 어떻습니까? 1203이라고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웨이포인트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오라고 했는데 얘를 다운로드 안 했거든요. 이건 두 번째 방법으로 구현할 때 얘 다운로드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안 쓸 거니까 지울게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HTML의 13번 라인에 있는 라인 지우서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면 콘솔에다가 몇이 찍히고 있습니까? 1203이란 얘기는 조금 줄여서 보면 이 요소, 지금 두 번째 요소 안에 있는 누구? 클래스명 애니메이트가 여기에 애니메이트가 있고 이 애니메이트가 화면 어디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얼마큼 떠져 있다고요? 1203 떠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그 스크롤 양이 이거보다 많으면이라고 하면 스크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스크롤이 이렇게 돼서 여기를 꼴딱 넘어가면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게 아니라 한 여기쯤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고지곧대로 많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이거보다 좀 덜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 수치를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500 정도 한번 빼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언제 타이밍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꼴딱 넘어갈 때가 아니라 얘가 요 정도만 있어도 여기 거리가 지금 500 정도를 제가 잡은 거라고요. 이 거리를. 됐나요? 자, 그러면 주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을 작성하고 그 스크롤 양이 뭐보다 많으면 타겟의 OST보다 많다면 타겟의 OST에 적혀 있는 저 수치보다 이 양보다 많다면 뭐 하래요? 숫자가 애니메이트 되는 걸 작성을 하라고요. 변수명 타겟 넘버라는 걸 넣을게요.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숫자가 바뀌는 걸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숫자가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차피 화면에 떠진 거리를 위해서 한번 썼었으니까 변수를 얘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좀 편하겠네요. 이거 변수를 좀 잡을게요. 타겟의 엘리먼트에서 타겟의 EL이라고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타겟 얘 다시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변수명. 자, 그럼 다시 변수명 뭐에다가 저 타겟의 EL에다가 EL에 숫자가 바뀌는 걸 써야 된다고요. 자, 많다면 변수 타겟의 넘버 타겟의 num이라는 거에다가 뭘 저장하랍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레이트의 속성, 즉 60이라는 값이 저장되게 하래요. 에다가 누구? 타겟의 EL의 속성 중에 타겟의 EL의 속성명 얘의 값을 어디에 저장하래? 변수명 타겟에 저장을 해요. 변수명 타겟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저기에는 우리가 숫자 바뀌고자 하는 타겟의 숫자가 변수명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많다면에 할 일이에요. 다 많다면에 할 일에서 자, 타겟 넘버에 지정을 하시고 많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다가 타겟의 EL의 뭐로? 내용으로 숫자가 저 0에서 타겟의 넘버로 숫자가 바뀌는 걸
2.5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되게 작성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뭐를 활용해서 jQuery의 애니메이트 속성 중에서 애니메이트 메서드에서 뭘 활용해서 프로그레스라는 속성을 활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프로그레스 안에서 쓰는 변수는 여기 안에서 쓰는 변수는 그냥 my number라고 쓰겠습니다. my number가 0에서 타겟의 num으로 바뀌는 과정이 2.5초에 걸쳐서 보이게 해달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참조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작성을 해봐 주세요. 제가 주석으로 해드린 거대로 1대1로 해석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윈도우는 변수명 얘로 잡았으니까 얘한테다가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래요. 그죠? 얘한테다 스크롤이 뭐 되면 생기면 할 일. 스크롤이 생기면 그 양이 뭐보다 많다면 이라고 하는 건 조건문을 쓰란 얘기죠. if 이 조건이 뭐면 참이면 할 일. 참이면 할 일 뿐이 없어요. 지금 많다면 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뭐가 뭐보다 많다면 이 윈도우의 스크롤 양이. 윈도우의 스크롤 양 어떻게 구해와요? 윈도우로 그냥 받아와도 되고 디스로 받아와도 되고 얘의 스크롤 양. 스크롤 탑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죠. 주의사항은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보다 많으면 뭐 이상이면 뭐보다 많대. 변수명 얘보다 많은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거보다 많다면 뭐 하래? 타겟 EL의 속성명의 속성명 데이터 레이트의 값을 변수명 얘로 저장하래. 변수명 얘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변수명 뭐 여기에 뭘 저장하래요? 타겟 EL의 속성 중에 값을 가져오는 거 무슨 메서드 써야 됩니까? attr 메서드에서 속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이터의 rate라고요.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목표하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고 저장했어요. 그럼 이제 그 숫자를 어디에다 내용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얘한테다가 요 요소에 어디 이 내용으로 넣어줘야 된대. 여기에 요소의 내용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메서드는 뭡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얘의 내용으로 뭘 넣어줘야 된대? 내용을 넣어줘야 된대. 내용을 글씨 형식 넣어주는 게 뭐냐고요? 텍스트. 내용을 HTML 태그 형식 넣어주는 건 뭡니까? HTML. 그죠? 여기다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숫자가 바뀌는 걸 넣어야 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이나 배웠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set interval로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방법은 애니메이트 속성 중에 프로그레스를 이용해서 하래요. 프로그레스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사인 하고 뭐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제가 뭘 쓰라고 했어요? 프로그레스 my number라는 걸 만들고 쓰라고 했잖아요. my number가 뭐라고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얘한테다가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걸겠대요. 애니메이트 메서드에서 얘의 저 my number라는 게 뭐로 바뀌는 거? 자, 이 속성은 우리가 애니메이트는 뭐 width나 height나 뭐 margin이나 그런 게 바뀌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내가 만든 이 속성의 값이 0에서 특정 값으로 바뀌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지금 목표로 하는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변수명? 타겟의 넘버에 있지 않습니까? 얘가 바뀌는 걸 여기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이진과 끝나면 할 일 할 때 얘가 바뀌는 그때 중간중간 진행 상황마다 할 일이 뭐라고요? 프로그레스라고요. 그죠? 얘한테다가 지금 기존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시간과 있고 다른 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속성 그냥 쓰기만 하면 그냥 끝나고 할 일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행 중에 할 일이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속성과 값을 분리해서 써줘야 되니까 여기에 중괄호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속성값 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 중괄호 안에 시간은 뭐로 무슨 속성의 값이었습니까? 듀레이션의 값이었지 않습니까? 2.5초니까 2,500이었고 콤마 그때마다 할 일의 프로퍼티 속성이 뭐라고요? 그때마다 할 일 프로그레스로 쓴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레스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써야죠. 펑션 하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걸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숫자를 바꿔주는 거라며 누구한테? 얘의 내용으로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오게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제가 퍼센트라는 걸 썼다라고 하면 %라는 걸 썼다라고 하면 퍼센트라는 건 처음 나온 변수명 아닙니까? 그러면 퍼센트에 뭐가 담기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수명 퍼센트는 뭐? 얘가 그때그때마다의 할 일은 이 프로그레스 자체를 뭐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 프로그레스 자체를 뭐로 받아온다고요? this로 받아온다고요. this의 하나하나의 값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my number가 0에서 얘로 바뀌고 있잖아. my number가 바뀌는 걸 지금 찍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라는 변수에 담았다고요. 그 %에 담긴 걸 지금 얘의 내용으로 찍으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수로 나와요? 소수점까지 나와요? 소수점까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써서 얘를 소수점을 바닥이든 위로 내려줘야 돼요? 만약에 바닥으로 내린다고 하면 플로어를 써야지, 그죠? 얘가 매스를 이용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도 아니지만 산수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 걸? 이 % 안에 있는 걸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뒤에 %까지 찍히게 하려면 플러스 % 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윈도우의 스크롤 양이 얘가 원래 하면서 떠진 거리보다 500 정도 못 미치는 스크롤 양보다 많으면 그때 뭐 하래요? 타겟의 EL의 내용으로 여기 그때그때마다 my number가 60으로 바뀌는 그 중간중간마다의 수치를 어디에 %에 담아서 그걸 여기에 넣어주고 있다고요. 물론 %란 변수를 안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여기에 그냥 들어와도 돼요. 전 중간에 변수를 만든 거지만 변수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놈이죠. 자,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했습니다. 콘솔에 잠깐만 에러가 있나 좀 볼게요. invalid shorthand 18번에 여기가 콜론입니다. sorry. 넘버 다음에 이퀄이 아니라 콜론. 브라우저 한번 다시 볼게요. 새로 고침해서 스크롤 양을 잠깐만 또 콘솔 에러 있나? 예, EL이 not defined 16번 예, EL 아이고 R이 빠졌네. R 다시 저장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스크롤을 살살 내려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리보다 500 정도 못 미치는 그 시점에 숫자가 후루룩 해서 올라오고 있다고요. 문제점은 스크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양이 우리가 지정한 것보다 지금 많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계속 스크롤이 이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이래버리면 사이트의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됩니다. 얘는 한 번만 작동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 필요한 테크닉은 이 숫자 애니메이션이 한 번만 작동하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작동되게 하려면 스위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저 숫자가 바뀌면 스위치를 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동하는 건 그 스위치가 꺼 있을 때만 작동하라고 할 겁니다. 변수는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거짓일 때만 작동을 하고 한 번 작동하면 그 거짓이라고 했던 걸 true로 바꿔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걔가 false로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있나요? 자, 여기 위에다가 스크롤 생기기 이전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만들겠다고요. 변수명. 저 텍스트 애니메이션, 숫자 바뀌는 게 실행이 됐었니? 라고 해서 실행이 됐었냐? 라고 해서 executed라는 걸 만들게요. 실행됨.
실행됨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열자마자는 당연히 실행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값으로 false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executed의 변수명 실행됨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열자마자는 아니 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만 작동해야 돼요? 저 값이 뭐일 때만? false일 때만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스크롤 생겼을 때 그 넘으면 실행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뭐로 감싸 있어야 돼요? if문으로 감싸겠다고요. 저 전체를 if문으로 감싸거나 또는 스크롤이 생겼을 때 여기 안에서 if문으로 감싸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이벤트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스크롤이 생기면 요 내용은 언제 작동하라고 해야 돼요? 이 값이 뭐일 때? false일 때만. 아니, false일 때만 작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if문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if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뭐가 이 if문이 작동을 하래요. 새로운 if문, 요 if문 안에다가 좀 전에 작성한 모든 걸 넣었다고요. 넣으셨습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executed의 값이 뭐랑 같으면? false랑 같으면 여기에 변수명 executed의 값이 뭐랑 같으면? false랑 같으면 즉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때 스크롤을 내리면 한번 작동하라고요. 여기에서 스크롤이 한번 넘어가서 작동을 하게끔 한다고요. 자, 이 조건이 한번 참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숫자가 슈루룩 바뀌었다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숫자가 바뀌는 실행이 한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명 얘의 값을 뭐로 바꿔버리냐면 true로 바꿔버립니다. true로 바꿔요. 여기에서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한번 작동한 다음에 그 뒤에 executed의 변수명의 값을 true로 바꿔놓는다고요. 이게 테크닉이에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은 꺼 놓고 이게 꺼 있을 때만 여기에 있는 걸 해 라고 하고 한번 한 다음에는 스위치를 킨다고요. 그러면 다시 다음에 스크롤이 생겨도 이 조건이 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할 리가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특정 효과를 한 번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스위치를 꺼놓고 거짓이야 실행된 적이 없다고 스크롤이 생기면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조건이 차면 즉 실행된 적이 없으면 스크롤 양이 이거보다 많을 때 한 번 실행을 하고 이제 실행됐어 라고 해놓는다고요. 그럼 다음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 요 안에 있는 조건문 이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건 다시 작동할 리가 없다고요.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시다. 새로 고침했고요. 스크롤 살살 내려서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또 스크롤 해보세요. 안 움직인다고요. 다시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 안에 어떤 이벤트든 간에 이 조건이 참일 때 한 번만 작동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여기에다 적용해 주세요. 얘한테 적용해 주세요. 지금 얘는 언제 작동합니까? 그냥 스크롤하고 상관없이 이미 저 밑에 작동하고 있다고요. 얘가 어디쯤 오면 여기쯤 오면 얘가 숫자가 바뀌게끔 해주세요. 변수명은 알아서 잡으십시오. 변수명은 얘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얘하고 뒤에 뭐 OST라고 해서 변수명 잡으시면 되겠죠. 작성해 주세요. 지금 작성한 걸 참조해서 스크롤이 어느 정도 이만큼 오면 숫자가 바뀌게끔 해주세요. 같이 보시면 스위치 만들고 스크롤 이벤트 만들고 얘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안에 이 부분만 다를 거라고요. 저 부분만 다를 거니까 그대로 복사해 가겠습니다. 어서부터 스크롤부터 execute, 스크롤부터 executed까지 모두 복사했고요.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곳에 가서 해볼게요. JS에 와서 지금 얘는 아이템에 each 해서 얘들마다 할 일로 했던 걸 일단은 지금 카피해 왔던 걸 여기에 그냥 붙여넣게 했고요. 여기 알맹이 부분에 이 조건이 execute이라는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그때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스크롤 양이 얘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 작동하라고 한 거니까 타겟의 OST 얘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변수명 위에 올라가서 타겟의 OST에는 누굴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디자인에 보면 얘죠. 얘. 그죠? 얘가 누군가요? 얘가 클래스명 스탯의 exert의 section 얘였으니까 얘를 변수 잡은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클래스명 스탯의 섹션 얘가 타겟의 OST고 얘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 offset 타가 이렇게 하면 얘가 꼴딱 넘어갈 타이밍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뭐 한 3,400 빼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타겟의 OST를 만들고 이거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이 비어지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누구누구들마다 할 일 해서 그 이치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될 거라고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스탯의 아이템의 each 얘가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이 넘버 애니메이션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넘버 애니메이션이 어디에? 여기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뎁스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들마다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와서 숫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실행됨이라는 스위치를 켜는 거죠. 수정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새로 고침했고요. 스크롤이 뚝뚝뚝뚝뚝뚝뚝 해서 제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잠깐만요. 콘솔 좀 볼게요. 윈도우를 아까는 변수 잡았는데 여기는 변수를 안 잡았군요. 그러면 그냥 윈도우라고 바꿨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살살살살 내려와서 저는 400점 너무 많이 올라온다. 500으로 다시 600 500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새로 고침했고요. 제가 화면에 떠진 거리보다 500 정도 못 미칠 때 그 타이밍에 숫자가 바뀌는 게 합성하고 다시 움직여도 다시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만들고 누가 화면에 떠진 거리인지 변수를 잡고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한다고요. 스크롤을 했을 때 스크롤 양이 뭐 이상보다 많으면 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걸었었는데 스크롤 양을 우리가 스크롤 탑이라고 해서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러리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좀 전에 다운받으셨던 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덱스에 웨이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포인트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포인트 HTML을 열어주세요. 웨이포인트 HTML을 열어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번에는 뭐가 로드가 되어 있냐면 웨이포인트 얘가 로드가 되어 있어요. 자,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얘는 JS를 누구랑 연결하겠대요? main2js랑 연결하겠대요. main2js 없습니다. 만들게요.
JS 폴더 안에다가 main2js 만드시겠습니다. main2js 만들게요. JS 폴더 안에다가 main2js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습니까? 마찬가지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은 똑같죠. 작성하겠습니다. main2js를 만들었고요. 웨이포인트 라이브러리도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예요.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케이? 자, 라이브러리 쓰는 김에 숫자가 바뀌는 것도 그냥 라이브러리 쓸 거예요. 숫자가 바뀌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죠?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 썼어요.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도 이미 이 인덱스 웨이포인트라는 HTML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사용법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처음 보는 녀석, 이 웨이포인트 얘의 사용법을 봐야죠. 자, 얘 min.js로 되어 있는데 이 폴더 한번 열어볼게요. 이 파일 열어보세요. 웨이포인트의 min.js 열어봅니다. 웨이포인트의 min.js 열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있죠? 깃허브에 주소가 있다고요. 주소에 들어가면 사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물론 구글해서 jQuery의 웨이포인트에서 구글하면 당연히 얘 나옵니다. 근데 일단 우린 다운받은 게 있으니까 다운받은 거에 이 깃허브의 주소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웨이포인트까지만 하면 해당 깃허브의 페이지로 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웨이포인트 min.js 안에서 드래그해서 웨이포인트까지 복사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깃허브에 오셨죠? 그럼 여기 사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보자고요. 웨이포인트 사용법은 어디 있대요? 여기 바로 없네? 여기로 가래요. 밑에 링크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네,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링크로 다시 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밑에 사용법이 있어요. 웨이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에서 얘를 로드를 해주고 변수명 웨이포인트라고 해주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주면 그 엘리먼트가 화면에 나타날 타이밍에 너는 어디까지 했다고 이게 보일 때까지 스크롤 했다라고 해서 얼럿을 띄워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가로 안에 우리가 원하는 걸 뭐든 넣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숫자가 바뀌는 거. 숫자가 바뀌는 것도 뭐로 한다라고 했어요? 숫자가 바뀌는 것도 라이브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다큐멘트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로 불러왔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라는 얘기고 jQuery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려와 볼게요. jQuery 똑같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뉴트 웨이포인트의 초보자시라면 여기 getting started를 보래요.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getting started 찾았나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자세한 설명이 있죠. 여기에서 우린 뭐로? jQuery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 jQuery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jQuery의 예제를 보려고 합니다. 위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는 자바스크립트고 밑에 볼게요. 밑에 사용법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이 부분 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웨이포인트 내가 원하는 요소 그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일을 적으면 된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려볼게요. 맨 밑에 내려와 보실래요? 맨 밑에 내려오시면 우리는 옵셋도 있어야 돼요. 왜 옵셋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옵셋이 없으면 이게 꼴딱 넘어갈 때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라고 있다는 건 그 요소가 어디쯤 오면 이 화면에 반쯤 오면 이란 얘기예요. 브라우저 화면에 반쯤 오면 이라고 해서 얘를 쓰면 된다고요. 찾으셨습니까? 복사
그대로 복사하실게요. 복사해서 좀 전에 작성하던 다운받으신 거 안에 있던 거 볼게요. 다시 웨이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던 main2js 여기 있습니다. main2js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컨텍스트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옵셋만 필요하니까 예, 컨텍스트는 지울게요. 자, 여기에 hit 해서 midpoint of my con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의 잠깐만.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자, id context example에다가 waypoint를 적용하면 얘가 나타날 타이밍에 이게 화면에서 50% 정도에 오면 여기 핸들러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는 alert를 한번 띄워 볼게요. alert. 다 왔음 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는 누가 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HTML에 가보면 어떤 HTML 봐야 돼요? 인덱스 웨이포인트의 HTML을 보면 누가 하면서 떠지면 예, 섹션 2라고 해볼게요. 섹션 2가 화면에 나타날 정도로 스크롤을 하면 얘가 클래스명 섹션 2니까 메인2에서 이 부분을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클래스명 섹션 2로 바꾸면 되겠다고요. 클래스명 섹션 2로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됐나요? 자, main2js를 보고 있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누굴 봐야 돼요? 인덱스의 웨이포인트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보겠습니다. 인덱스의 웨이포인트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자, 얼럿으로 띄우라고 했으니까 경고창이 나올 거예요. 언제 섹션 2가 화면의 중앙에 오면 슬슬슬슬 스크롤을 하면 이때 다 왔대. 경고창 뜨는 거 확인됐습니까? 웨이포인트가 뭘 해준다고요? 그 요소가 화면 상단의 50% 지점에 오면 우리가 할 일을 여기에 적으면 된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애니메이트 넘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주세요. 애니메이트 넘버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작성해 주세요. 누구의 사용법을 확인하시라고요? 애니메이트 넘버의 사용법을 확인하시라고요. 애니메이트 넘버 라이브러리 클릭해 보면 여기 넘버 클릭해 보면 여기 가면 사용법이 있다지 않습니까? 예, 지금 JS 폴더 안에 예 클릭했다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자고요. 항상 사용법을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가 짠 게 아닌데. 네. 자, 애니메이트 넘버에 왔고요. 사용법이 어떻게 된답니까? 요소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긴 GitHub에서는 %까지 나오는 거가 뒤에 다른 방법으로도 돼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얘 말고 얘 롯데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건데. 타겟 텍스트에서 플로어 넘버 now를 찍고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놨군요. 트윈이 있다는 얘기는 이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징은 안 쓸 거니까 그냥 사이트 얘 말고 직접 사이트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린 여기 사이트에 보고 했었죠. 그죠? 여기에서 퍼센트가 나오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퍼센트가 나오게 하는 거 내려와 보면 어디 있었냐? 여기 있구나. Multiple Properti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 코드였죠. 그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만 드러내면 우리 거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죠? 선택자는 뭐 하래요? 여기 선택자가 여기에 들어오면 된대요. 복사
지난 시간에도 얘를 그냥 복사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복사. 됐나요? 복사해서 그게 어디에 있으래요? 코드 안에서 main.js를 보고 있고 이 핸들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핸들러 안에 들어오도록 넣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웨이포인트 HTML을 보면 우리는 그죠? 얘 안에 요 숫자를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여기다 따다다다다닥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린 클래스명 애니메이트라고요. 클래스명 애니메이트에다가 넘버는 몇 가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수명을 만들어 본다면 타겟의 넘버, 타겟의 num이라고 했을 때 넘버는 누구? 저 애니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attr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 중에 뭐? 데이터 레이트의 속성의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변수명 뭐에 담았습니까? 타겟의 num에 담았고 그럼 이 넘버가 100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타겟의 num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칼라니 폰트 사이즈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그리고 이징 안 쓸 거니까 이징도 지우고 듀레이션은 몇 초라고 했어요? 2.5초라고 하고 옵셋은 똑같이 50%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여기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기존의 핸들러 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핸들러 안에 뭐가 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인덱스의 웨이포인트 HTML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스크롤을 샬 내리면 요 타이밍에 된다고요. 근데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한 번만 작동하네. 됐나요? 자, 이게 웨이포인트와 뭐를 같이 해서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애니메이트 넘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였어요. 됐나요? 자, 우리는 얘는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되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완료를 할게요.